요즘 사회에서는 인플루언서란 말이 단순히 돈만 많은 거, 많이 배운 거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많은 사회예요. 그래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트를 해서 누군가를 인플루언스, 누군가한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요즘 사회에서는 성공에 가까워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트를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즘 사회에선 인간관계가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단 말이죠. 성공적이고 즐거운 삶을 정의할 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좋은 직업과 경제적인 안정, 돈을 잘 벌고 재산을 증식하고 뭐 이런 정도였다고 하면 이제는 관계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누군가한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단순히 친구가 됐든 연인이 됐든 같이 일하는 동료가 됐든 그런 것들이 성공적인 인생의 중요한 요소가 요즘 사회에서는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잘할 것이냐 이 커뮤니케이션을. 자, 첫 번째, think before you speak. 이거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말하기 전에 제발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저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하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스스로한테 얘기하듯이 진짜 램블링이라고 그러지 영어로 주저리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럼 왜 그럴까? 근데 이제 많은 경우 누군가한테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뭔가 소셜 프레셔, 그 상황을 못 견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니 뭐 그렇게 잡 인터뷰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자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누군가하고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pause,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기 전에 pause가 있잖아. 그 pause를 못 견뎌해서 그냥 바로바로 그렇게 말을 주저리 뱉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 상대방한테 what a dork, 중신인가?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스탑해. pause. 잠깐 쉬세요. 물론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 awkward, 좀 이상해, 좀 불편하게 그 파우즈가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괜찮아. 왜? 잠깐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시면 금방 스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뭐 이런 플랫폼에서 influential speakers, 동기부여 연설가들이나 굉장히 인플루언서들, 유명한 연설가들의 대화법을 한번 보세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임팩트 있는 얘기를 잘하지. 막 술술 커리스마틱하게 잘하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이 막 소셜 프레셔 때문에 바로바로 얘기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막 주저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역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할지 퍼스하고 생각해보고 얘기를 하는 거를 정말 꾸준히 트레이닝 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랙티스가 쌓이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야. 혼자서 연습을 하든 아니면 수위 많은 강연을 통해서 연습을 했든 그런 것도 우리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choose your words carefully. 무슨 말이야? 당신이 쓰는 그런 단어 선택을 조심히 하라는 거예요. 단어 선택뿐만 아니라 톤ality, 어떤 톤으로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당신이 얘기하는 것에 임팩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떤 걸 기준으로 우리의 단어 선택과 톤ality 결정을 해야 되냐면 결국엔 이게 상대방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대화라는 거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나의 생각을 말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 상대방한테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월딩을 쓸 것이냐와 어떤 톤으로 얘기할 것이냐가 키라는 거죠. 그런 워딩을 선택할 때 또 하나의 생각해야 될 부분은 개소리를 짓거리는 게 아니라 아무 워딩이나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야. relevant. 항상 관계가 있는 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대화 주제에 관련이 있는 워딩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굳이 필요 없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또 상대에 적절한 예를 들면 굉장히 어디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콕 찌르는 경멸적인 뭔가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럼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남의 감정을 건드릴 필요는 없겠죠. 어떤 사람이 뭐안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너가 뭐 때문에 오늘 즐거웠는지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겠지. 그리고 그런 톤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런 아픈 사람을 자극하는 그런 단어 선택을 할 필요는 없겠죠. 자, 다음. 이거는 나도 잘 못하는 거예요, 사실. 난 진짜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인데 be a good listener. It's like I'm speaking to myself. 제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건데 be a good listener라. be a good listener. 이건 진짜 매일 생각을 하면서도 참 어려워. 어떻게 해야 돼? 본인한테 거울 보고 얘기하세요. 저처럼 이제 인정하시는 분들은
본인한테 거울 보고 얘기해. Shut the hell up and listen. Shut up and listen. 자, 이게 왜 어렵냐? 저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해.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화라는 거는 상대방이 항상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도 자기 얘기를 좋아하고 얘도 자기 얘기를 좋아하면 자기 얘기만 하다 끝나겠지. 그럴 바엔 대화가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 거울 보고 얘기하세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봐. 다 자기 얘기를 하긴 좋아하는데 내가 먼저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뭔가 되게 좋게 보겠죠. 좋은 인상을 남기겠지. 당신을 좋은 대화 상대로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는 컨지니어, 다정하겠죠. 분위기가 좋아지겠죠. 그게 대화 상대가 누가 했든 간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연습을 할 수 있을까? Being a good listener. 끼어들지 마. 이건 잠깐 나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약간 얘기할 때 좀 많이 interrupt 하는 편인데 이거 진짜 저도 되게 노력해야 돼. 그리고 왜 그렇게 끼어들어? 제가 얘기를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 내가 이제 변호사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critical thinking, critical. 그러니까 되게 뭔가 분석을 하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들어도 되는 상황이어도 항상 이렇게 뭔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구조적으로 생각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걸 리스폰스를 할지를 막 자동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때로는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이거에 대한 counter argument, 반론이 무엇일까? 그럼 나는 그 반론에 대한 재차 반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이어져서 머릿속에 딱 준비가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 무슨 얘기 했을 때 그건 아니야 바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being a good listener 끼어들지 않는다고 하면 나 같은 사람한테도 훨씬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 그게 뭐예요? 내가 누군가의 생각을 다 듣지 않고 반론을 한 생각을 한다면 그 반론은 사실 그렇게 좋은 반론이 될 확률이 적어. 그죠? 왜?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할 줄 다 들어야 나의 반론이 효율적인, 효과적인 반론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잘 듣고 끼어들지 않았을 땐 그 사람에 대한 반론, 내가 하는 반론이 굉장히 강한 반론이 나올 거라는 거지. 그래서 arguing? 근데 발전적인 꼭 싸우는 arguing 말고 토론을 하고 있다고 하면 반론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잘 들음으로써. 튀어나가지 않으려고 하면 뭔가 내 스스로 연습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하냐면 인터럽트 안 하기 위해서 다른 데 집중을 좀 해봐. 자꾸 이젠 자기가 끼어들려는 그 urge, pressure, 자꾸 끼어들려는 욕구를 좀 tame,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연습을 해봐. 상대방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body language, 뭐 facial expression, tone of voice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봐봐. 그냥 마냥 듣지 말고 그런 그 사람이 eye contact나 gesture나 그 사람의 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유의 깊게 봐봐. 그러면 자연스럽게 리스닝하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징하지 마. 상대방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냐 그 결론을 미리 앞서가서 내지 말고 상대방이 결론을 낼 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상대방한테 주입시키고 뭔가 솔루션을 미리 주려고 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리걸 서비스 아니면 뭐 무슨 카운셀링 뭐 이거 할 땐 결론을 내야 될 것이고 나의 프로페셔널 저지먼트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을 해야겠지만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거나 아니면 그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effective communication,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선 나의 생각을 주입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목적이라면 그냥 혼자서요 강연을 하는 상황이겠지. 그건 대화가 아니지. 대화라는 거는 body language, making eye contact, nodding.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맞아, 이렇게 내가 듣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포인트를, 자기의 결론을 낼 수 있도록 encourage를 하는 거지. 독려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good listener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저 스스로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연습해야 될 부분이 많고. 다음, speak concisely. 이것도 사실 저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 왜냐면 제가 TMT라는 말을 좀 많이 듣는데 사실 나는 거기에 대고 나름 할 말은 있어. 그렇지만 어쨌든 그 말을 많이 한다는 설명을 하는 상황이 난 많으니까 사람들한테. 그래서 말이 좀 많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됐든 내 케이스와는 다르게 내 생각엔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제 케이스를 얘기하자면 뭔가 설명을 함에 있어서는 근거를 대야 할 것이고 어떤 무슨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렇지만 반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결론을 내지도 않아. 그러니까 결론도 없고, 그러니까 한참 누군가 그런 사람도 있잖아. 한참 얘기를 하는데 한참 듣고 보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결론이 없는 거야, 결론이. 그래서 정말 효과적인 남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으면 자기 포인트로 가는 데 있어서 최대한 자기가 무슨 포인트를 무슨 결론을 내고 싶은 건지가 명확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데 최대한 말을 적게 해서 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훈련을 할까? 얘기를 함에 있어서 관련 없는 얘기는 하지 마. 그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관련 있는 얘기만은 해야 돼. 관련 없는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나 같은 경우는 난 이걸 좀 많이 하거든. like,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좀 없애려고 해. 말을 함에 있어서 최대한. 그리고 스스로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이러는 걸 좀 경계해야 돼. 계속 자기가 얘기를 할 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내 결론은 뭐였지를 자꾸 상기시켜야 돼. 그래서 만약에 막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veer off 할 수도 있어. 그럴 땐 그냥 스탑해. 자꾸 딴 얘기를 또 꺼내려고 하지 말고 just stop. 스탑하고 내 결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러고 나서 생각을 다시 정리를 하고 결론을 향해서 가라고. 자, 마지막. 뭐겠어? 꾸준히 연습해야 돼. 예. 저도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이번 토픽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연습을 할까? 제가 few tips 중간중간에 팁을 드리긴 했지만 또 다른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연습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거는 책을 많이 읽어보세요. 책. read books. 어떤 주제가 됐든 왜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될 것이냐는 거는 책을 읽다 보면 vocabulary, 단어와 그런 수거 이런 것들을 폭넓게 배울 수 있어. 책을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찾아보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표현이 있으면 또 찾아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vocabulary가 넓어지고 이 넓어진 vocabulary가 자연스럽게 체화가 돼서 내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쓸 수 있게 돼. 내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리고 쓰기를 많이 하세요. 라이팅. 많이 써봐. 왜? 많이 써볼수록 내 생각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 주저리 하는 사람들일수록 책도 많이 안 읽고 쓰는 것도 라이팅도 많이 안 한 사람일 거야. 반면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단어를 갖고 놀게 돼. 놀 수 있게 돼. 단어를 갖고 놀고 이런 내가 알고 있는 vocabulary, 어휘가 늘어나서 라이팅도 결국엔 내뱉는 거야. 일단 아웃풋. 책을 읽는 것에서 인풋으로 본다면 쓰는 거는 아웃풋이라고. 내 생각이 나온 거야. 이거를 결국엔 내 입을 통해서 나오면 스피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자, 얘기는 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럴 거야. 아니 다 너무 뻔한 거면 얘기한 것 같아. 이런 거만 하면 정말 우리가 great speaker, influential speaker, great communicator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지. 될 수 있다고. 연습을 해.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잘해도 진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charismatic speaker는 또 다른 얘기기는 해. 사실 카리스마 있고 아우라가 있는 진짜 영향력을 말 잘하고 정말 포인트 잘 메이크하고 실수하지 않고 멋진 그런 풍부한 어휘를 갖고 스피킹 한다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누군가를 인플루언스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나만의 색깔이 있어야 되고 카리스마, 아우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될까? 여기서 모든 크리에이션은 카피잉에서 시작된다. 카피를 하라고. 인간은 그냥 카피를 하는 거가 사실 본성에 있어. 본능적인 거야. 애가 부모를 보고선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배우지. 걷는 것도 아마 부모를 보면서, 물론 우리 유전자에 있긴 하겠지만 부모를 보면서 따라하면서 그 스킬을 얻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야. 모든 배움의 시작은 카피라는 거야. 뭔가 누군가를 보면서 해봐. 근데 그거로만 끝나면 안 되겠지. 왜? 그럼 너는 그냥 카피캣이잖아. 그냥 페이크잖아. 짭퉁이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야지.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연설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스피킹을 한번 보세요.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의 톤과 보이스와 choice words,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gestures, facial expression, body language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트를 하는지를 보고 여러 사람 것들을 봐서 나의 스타일을 거기다가 묻어보세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버프성 스타일은 뭐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내 스타일은 난 내 스타일이 뭔지 알고 있어. 이런 것들을 formulate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여러 동기부여하는 연설가들을 보거든. 앤드류 테이트 그 중에 하나고. 그런 사람들 거를 그대로 따라하진 않아. 내가 딱 그 사람들의 연설에서 꼭 포인트라고
딱 나한테 인상이 남는 것도 있을 거야. 그럼 나는 나도 모르게 그거를 따라하게 되겠지. 그러다가 나의 스타일을 또 묻히겠지. 왜? 난 나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 스토리들이 나라는 사람을 쉐입을 해놨는데 그 스타일이 남의 스타일과 만났을 때 그만의 또 뭔가의 크리에이션, 스타일을 만들어낸다고. 그게 밥상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사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그런 고유의 스타일과 컴바인 되면 여러분만의 유니크함과 카리즈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역시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해봤고 꾸준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연습을 해서 단순히 돈만 많이 벌고 공부만 잘하고 뭐 직장만 좋고 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는 단계 누군가한테 영향을 주고 그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런 스피킹 스킬을 반드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영상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Alright guys, peace.